자, 이어서 이제 2차 형식 가보도록 합시다. 2차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차 형식은 모든 항이 2차 항, 이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니까 x, y라는 두 개의 미지수에 대해서요. 2차 항, 2차 항, 2차 항 이렇게 들어있죠. 모든 항이 2차 항. 자, 그랬을 때 이걸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고유치고 벡터에 대한 정보들로 이 2차 형식이라고 부르는 식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내용이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이걸 곱해보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곱해주면은 ax 플러스 cy, 그 다음에 bx 플러스 dy, 그래서 xy 곱해주면 이렇게 곱하는 순간 원 바이 원에 대한 숫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결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문자의 제곱의 개수들이 이렇게 대각성분으로 순서대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가 교차되어서 곱해져 있는 항, 이제 이걸 교차항이라 부를 건데 그 개수는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끼인 행렬을 이제 우리가 A라고 부르고요. 보통 여기를 이제 V라고 부르고 여기 이제 그거 V에 대한 트랜스포즈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가운데 끼이는 행렬을 대칭 행렬로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파란색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보면 그냥 절반을 쪼개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여기가 2C면은 그거를 가지고 절반, 그 다음에 또 제곱의 개수들은 대각성분 배치해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미지수가 3개짜리일 때는 사이즈가 3x3로 늘어나게 될 건데 이게 순서를 좀 잘 외워주세요. 일단 제곱의 개수들은 그대로 대각성분 오는 거는 똑같아요. ax제곱, by제곱, cz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는 xy, xz, yz의 순서입니다. xy, xz, y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문자가 교차로 곱해져 있는 걸 교차항이라 부를 것이고 이 개수들을 이렇게 배치, 이렇게 배치,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제 이거를 행렬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x, y 두 개의 미지수에 대한 2차 형식은 이렇게 x, y를 한 번은 행, 한 번은 열 써주시고 지금 제곱의 개수들이 대각성분, 그 다음에 교차항의 개수가 절반씩 이렇게 오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y, z까지 존재하고 다시 x, y, z까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들, 그 다음에 교차항 절반, xy의 절반, xz의 절반, 그럼 2분의 5, 2분의 5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에 대한 절반이 2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형식을 행렬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 다음에 직교 대각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증명까지 가버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51 편입수학 입장에서는 이제 풀이하는 그런 과정이나 방법 자체를 좀 암기해서 갈 건데요. 자, 일단은 좀 읽어보면 n by n 대칭 행렬 A,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대칭 행렬이라면요, 우리는 무조건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항상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대각화 가능합니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합시다. 그래서 대각화 가능성 때 슬쩍 말했었지만 대칭 행렬에 대해서는 대각화 가능하고 더욱이 n개의 그 고유 벡터들이 서로 수직인 상태를 구할 수 있고 그 고유 벡터를 구할 때 크기를 내 맘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크기를 1로 가져온다라면은 그 고유 벡터들로 만든 대각화시키는 행렬 P가요. 직교 행렬이 됩니다. 언제? A가 대칭 행렬일 때요. 자, 그러면 그 P는 A를 대각화시킨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직교 대각화시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대요. 따라서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거는 대칭 행렬이다라는 거고 대칭 행렬이다라는 거는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각화시키는 행렬 P에 대해서 이만큼이 이제 대각화에 대한 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면요. P 인버스 대신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는, 왜냐면은 직교 행렬이니까 P가 얘를 이제 우리가 직교 대각화다 라고 말을 할 거고, 얘를 가능하게 하는 행렬은 이 A가 대칭 행렬일 때만 가능하다
자, 그럼 앞에서 2차 형식을 가지고 행렬로 표현할 때 무조건 이 가운데 끼인 행렬을 대칭 행렬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행렬이 직교대각화 가능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정리가 주축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자, 일단 예를 좀 들어줄게요. 이거 좀 적어주세요. 참고 해가지고 ax 제곱에 by 제곱에 ECXY다라고 하는 건요. A라고 하는 행렬에 뭘 구하는 거냐면 고유치를 구하시면 돼요. 고유치. 이게 A라는 행렬이 되겠죠? 제곱의 개수 대각성분이고 교차항의 개수가 절반씩.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가지고 람다 1의 라지 x 제곱이랑 람다 2의 라지 y 제곱으로 써준다라면은 이게 이제 주축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의 고유치가 람다 1과 람다 2일 때. 그러니까 행렬 A를 구하시고 A의 고유치만 구하고 그 고유치를 새로운 변수의 제곱의 개수로 두면 주축 정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2차 형식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데 그 깔끔하게 쓴다라는 거는 교차항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형식이 나왔는데 교차항이 사라지는 맥락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행렬 A를 구해서 고유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원뿔 곡선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할 건데 얘는 뭐냐면 이제 원뿔을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일단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뭔가 잘랐을 때 나오는 곡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요. 이걸 이렇게 샥 자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쌍곡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자르면 얘가 이렇게 해서 포물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타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이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원. 그래서 이제 이런 곡선들이 뭐냐면 사실은 2차 곡선, 그러니까 2차 형식에 의한 곡선이라고 말을 해서 2차 곡선인데 2차 곡선들은 이제 이렇게 원뿔을 자른 결과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뿔 곡선이라고도 부른다 정도로만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원뿔곡선 형태를 원하는 건데 얘를 잠깐 넘겨놓고 나면 여기가 2차 형식이고 이 2차 형식에 관한 는 숫자다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의 그래프가 뭐가 나올지를 지금 예상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행렬 A를 잡아주시는데 제곱의 개수가 대각성분, 교차항의 개수가 절반. 그래서 이거에 뭘 구할 거냐면 고유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트레이스에 행렬식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44 빼기 144. 해서 람다가 20이랑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2차 형식에 대해서 20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새로운 변수의 제곱, 새로운 변수의 제곱이라 써주면은 이게 기존의 이만큼의 식과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축이 스몰 xy 축이 아니고 라지 xy 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된 축이 바뀐다라고 해서 주축 정리라고 불러주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거를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장축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이제 이것도 넘겨놓고요. 이만큼의 2차 형식에 대해서 A는 제곱의 개수, 교차항 개수 절반 해서 고유치를 구합니다.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트레이스 그 다음 행렬식은 이렇게 왔을 때 람다가 이제 9랑 4가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9 라지 x 제곱에 4 라지 y 제곱. 이거는 이제 9랑 4랑 이 위치는 바뀌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축에 대한 회전도 바뀌는 거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잘 작동한다라는 건데 뭐 이게 어떤 축에 이동이 되고 그 회전 각이 얼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지엽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51편입 수학에서는 좀 주되게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36으로 나눠주면은 4분의 x제곱이고 9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2랑 3을 찍는 타원이 되는 거니까 장축의 길이는 6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형식은요 결국 행렬 A를 잘 만들고 그거의 고유치를 잘 구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지금 이 V에 대해서 이게 2차 형식이 될 것이고 그때 가운데 끼인 행렬이 A다. 그러면 A의 고유치를 구하는 식이 람다 제곱 마이너스 트레이스의 람다 행렬식을 더해줄 거고 람다는 2랑 4가 나와요. 그러면
2 라지 x제곱에 4 라지 y제곱이 이 2차 형식에 대한 부분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는 1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잘 붙어 있으니 이거를 역수의 관계로 2분의 1분의 x제곱이랑 4분의 1분의 y제곱은 1이다 될 건데 이게 이렇게 타원이 돌아서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 될 건데 이제 누가 큰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2가 루트 2보다 크기 때문에 역수 취해가지고 2분의 1보다는 루트 2분의 1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장축이라고 할 것이 이제 x축의 입장에서 장축이 될 것이고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 되도록 하겠죠. 그랬을 때 이때는 이제 이번엔 단축의 길이니까 이만큼의 단축의 길이를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6번 어떤 직교행렬 P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주축 정리에 대한 그 증명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증명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새로운 변수들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교차항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갔을 때 이 A랑 B랑 C라고 하는 건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행렬 A의 고유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행렬 A의 고유치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라는 거니까 A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 고유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 3개였을 때는 순서대로 x, y, z에 대해서 제곱의 개수들이 대각성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차항의 개수가 절반 그럼 x, y의 개수 0이고요 x, z의 개수 0이고요 y, z의 개수가 3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람다의 3승부터 출발하는 고유치를 구하는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트레이스고 이 자리 여인수는 마이너스 25에다가 이 자리 여인수는 마이너스 8, 이 자리 여인수는 8 해서 마이너스 8에 지금 플러스 8이 되면서 람다 행렬식은 뭐냐면 마이너스 이어놓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0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50은 0이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날아간다라 보면 일단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게 좀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람다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시고 그러면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25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과 다시 2라고 하는 것과 5랑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세 개의 람다가 존재할 거고요. 이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라니까 답을 1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6번 문제까지 쭉 풀어보는 거는 계속 주축 정리에 대한 맥락이었고요. 이거 안 했네요. 4번. 이거의 면적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2차 형식에 대해서 얘 때문에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기 때문에 A를 찾아주면은 55 교차항 절반 람다의 제곱에 마이너스 트레이스 행렬식 6, 4, 24 그래서 람다는 6이랑 4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6, 4 제곱의 개수 그 다음 는 24라고 하는 거의 내부 면적입니다. 그럼 24로 나눠주면은 4분의 x제곱이고 6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거의 내부 면적이 필요하고요. 이 주어진 타원의 내부 면적은 파이 a, b예요. 얘가 a제곱, b제곱일 때 루트 줘가지고 곱해주면은 2 곱하기 루트 6까지 해가지고 2루트 6 파이다 해서 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들이 돼요. 7번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다항식을 지금 보시면 라지 x, 라지 y를 쓰고 있진 않지만 t1, t2, t3라는 새로운 미지수들을 다 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항이 사라지는 맥락으로 주축 정리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행렬 A는 제곱의 개수가 다 없고요. x, y 개수 절반, x, z 개수 절반, 나머지 0, 0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럼 람다의 3승에 마이너스 트레이스에 이 자리 여인수는 0, 이 자리 여인수는 1, 이 자리 연수는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람다의 행렬식은 0이 되면서 람다가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걸 가지고 0 곱하기 t1의 제곱, 루트 2 곱하기 t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t3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따라서 답을 1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형식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걸려준다라면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미지수가 2개냐 3개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죠? 왜냐하면 x, y라는 벡터의 크기니까. 그 다음에 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3개짜리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걸리면 우리는
그 행렬 A의 고유치를 구해서 그 고유치들 중에서의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대요. 언제? 2차 형식에 대한 이만큼의 값이요. 자,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런 조건이 걸렸을 때 이게 뭐 1,0도 되고 0,1도 되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도 되고 등등이 있는데 이런 순서쌍들이 막 대입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값이 계속 변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최대값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건이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일단 여기서 행렬 A를 만드시고 이거의 고유치를 구하면 돼요. 그럼 교차항의 개수 절반씩 오시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트레이스의 행렬식은 마이너스 3는 0이 되고 람다가 이제 3이랑 마이너스 1이 뜨는데 이거 중에 큰 게 이 2차 형식의 최대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고유치에 대한 걸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그리고 2차 형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은 행렬 A의 고유치로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9번 마찬가지로 지금 미지수가 3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이 걸리고 2차 형식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세요가 된다라면은 이 3x3 행렬은 3, 2, 3 제곱의 개수 xy 개수 절반씩 xz 개수 절반씩 yz 개수 절반씩 오면 람다 3승에서 쭉 갈 수 있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트레이스 마이너스 8 람다 제곱 그다음 이 자리 여인수는 5 이 자리 여인수는 9 이 자리 여인수는 5예요. 마이너스 행렬식은 사러스를 쓰면요 18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니까 12 나와요. 는 0이다 해주면 이제 1 대입하면 0이 나올 거니까 1 마이너스 8 19 마이너스 22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요. 그래서 람다가 이제 1, 3, 4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3, 4, 10이니까요. 마마 해가지고 그래서 람다를 잘 찾았으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그 지금 4랑 1을 더하세요가 되는 거니까 이제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한 번 더. V라는 벡터가 x, y. V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알고 있고요. 자, A라는 행렬이 있고요. AV의 크기를 구하래요. 일단 AV의 입장은 얘고 그래서 얘가 3x 플러스 2y의 2x가 되는데요. 이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한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면은 지금 위에 거 제곱한 결과를 좀 전개를 해볼게요. 9x 제곱이고 여기 4x 제곱 있으니까 13x 제곱에 뒤에 거 제곱 4y 제곱에 그 다음에 12xy다.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최소인데 지금 얘가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는 거는 결국 이 내부에 대한 값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내부에 대한 값에 대해서 이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형식에 대한 최대 최소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지금 행렬 A라는 말을 이 사람은 썼기 때문에 저는 B라 쓸게요. 제곱의 개수 교창 절반 그래서 람다의 제곱의 마이너스 트레이스 그 다음에 52 빼기 36 하면은 16인가요? 그래서 람다가 1, 2랑 16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과 16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최소분의 최대를 해주세요 하면 답을 4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응용되는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2차 형식에 대한 거는 다 고유치로 해결을 한다. 이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개념 6번 양정치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어떤 2차 형식이 무조건적으로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라는 말을 A가 양정치 행렬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이 양정치 행렬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이 두 가지의 성질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번보다는요 2번 동그라미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 주 부분 행렬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만약에 A가 3x3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모든 주 부분 행렬식, 그러니까 부분의 행렬식인데 주자가 들어갔으면은 1행 1렬의 성분을 같이 엮어서 가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x2 행렬식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풀 사이즈, 이만큼 행렬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A의 모든 주 부분 행렬식이라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양수면 양정치 행렬이고 양정치 행렬이면은 그 행렬에 의한 2차 형식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서 설명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일단은 11번 다음 중 0이 아닌 벡터 v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의 2차 형식은 0보다 크다 만족시키는 걸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양수 이거 행렬식은 주 부분 행렬식에 벌써 음수가 나왔으니까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얘 양수 이거 행렬식 양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행렬식은요 2, 2, 2 지금까지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탈락입니다. 3번 지금 이거 이거 양수고 행렬식 양수고 마지막 이만큼 행렬식은요 2, 마이너스 1, 탈락입니다. 그럼 얘가 답이겠죠. 자 이거 양수 이거 행렬식 양수고 이만큼 행렬식은요 사러스가 4 빼기 1 빼기 2 그럼 1 나와요 행렬식이. 그럼 모든 주 부분 행렬식이 양수니까 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 있더라 까지가 일단 2차 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물론 증명 같은 것들이나 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어떻게 푸는지만 정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어떤 2차 형식은 행렬의 표현을 잘 써주시고 그때 그 가운데 끼인 대칭 행렬 A의 고유치를 구하는 걸로 거의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그렇게 일단 라인을 잡아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빈출이 되는 거는 사실 고유치고 벡터에 대한 성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어떤 그런 무게 자체를 좀 경중을 두시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면 시간이 충분하면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형 변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